안녕하세요. 뇌맘주치 노충구 원장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에게 갑자기 틱 증상이 나타났을 때 부모님은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새도록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모른 척하고 지켜보다 보면 크면서 저절로 괜찮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틱을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시점과 치료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틱은 치료해야 할 시점과 지켜봐도 되는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직 초기라면 병원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관찰하면서 생활관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초기에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굳이 처방을 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생활 속에서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절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생활관리를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이때의 관리는 올바른 자세, 적절한 운동, 식사, 식단 조절 등이 있습니다. 며칠 전 아이가 2주 전부터 눈 깜빡이는 증상이 나타났다며 울면서 찾아오신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불편해서 그런가 해서 안과에 데려갔는데 알러지성 결막염이라고 해서 안약도 놓고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틱장애는 눈 깜빡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안과 질환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과 질환과 달리 틱으로 인한 눈 깜빡임은 유튜브나 TV 같은 영상을 볼 때 심해지거나 혼나거나 긴장할 때 더 심해지는 등 신경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도 외부의 신경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따라 눈 깜빡임이 더 심해지는 경우였습니다. 최근에 어머님께서 아이의 학습을 봐주게 되면서 자주 혼을 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이상하게 보면 어떨까 불안해하시면서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 같다며 울음을 멈추지 못하셨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 아직 틱 증상이 나타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었고 증상도 눈 깜빡임처럼 단순한 동작만 나오는 단계이다 보니 치료를 당장 시작하기보다는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마트폰과 영상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면서 아이의 신경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좀 더 지켜보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틱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지 않았고 틱 증상이 보였다 사라졌다 하면서 지속되지 않으면서 복합적이지 않은 단순한 증상만 한두 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증상의 빈도나 강도가 심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가 아니라면 좀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려서부터 예민하거나 산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자세나 체형, 걸음걸이 등이 바르지 않거나 수면, 면역, 소화, 배설 등의 자율신경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면 틱이 점차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뇌불균형의 상태를 분석하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틱은 처음 나타날 때 눈 깜빡임이나 기침 등의 단순한 증상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면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틱 증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때마다 증상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진다면 그때는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고 행동을 지적할 때 보통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인다고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너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 왜 목을 자꾸 움직여? 등의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아이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경이 더 위축되는 2차 피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틱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 틱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이때는 계속 지켜보기보다는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틱을 유발하는 뇌불균형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고착화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치료를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만성 틱이나 뚜렛 증후군으로 발전하여 성인 틱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틱은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도 답답하고 힘들지만 틱 증상을 가지고 있는 본인 또한 누구보다 답답하고 힘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틱 장애를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그때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이가 느끼는 틱으로 인한 불편감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틱이 나타났을 때 지켜봐도 되는 시점과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틱 증상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뇌불균형의 문제들을 찾아서 함께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뇌불균형 발달이 만드는 틱장애, ADHD, 학습장애, 발달장애에 관한 도움이 되는 정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맘 주치 노충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